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I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수도권 내에 특히 서울 도심 내의 7만 호 공급 대책과 그리고 2020년도 1분기 토지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의 7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연평균 25만 호 이상 수준의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4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며, 두 번째로 도심 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부지를 재정비해 1.5만 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1.5만 호를 추가 확보해 총 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분석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분기 토지시장 동향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지가는 0.92% 상승했고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4분기 대비 0.09%포인트 감소한 수치며, 작년이었던 2019년 1분기 대비로는 0.04%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와 함께 2020년 1분기 토지 시장 동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4월 말 부처님 오신 날부터 해서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있었습니다. 자, 연휴 이후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안심하고 코로나 부분 자체가 좀 수그러들지 않나라고 했는데, 또 예외에 또 코로나 확진 부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5월 초에 강남권의 선도 아파트라고 하는 잠실 주공 아파트 5단지, 그리고 음마 아파트 76제곱미터 평균적으로 금액대 하한가가 7억에서 17억 5천까지 가던 아파트 실거래가가 호가 부분 자체가 17억 후반대에서 18억대까지 호가 부분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 부분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주택시장의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억, 21억대에 거래됐던 아파트들로서 한 2, 3억 정도, 3, 4억 정도가 빠져 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가 펼쳐지면서, 바로 그 이후에 5월 6일이죠. 5월 6일 보시는 대로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왔고요. 뒤이어서 5월 11일 약 이틀 전에 보시는 대로 분양권 전매 제한, 어느 지역? 비규제 지역. 220 대책에서 규제 지역 부분 자체의 1지역, 2지역, 3지역 모두를 전매를 등기시까지로 다 강화시켜 놨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반사 효과로 몰리는 현상 부분 자체에서 분양권, 기존 민간주택 같은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부분 자체가 지나게 되면 전매가 가능했지만, 실적으로 올 8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서 분양권, 비규제 지역까지도 전매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자체. 그리고 두 번째, 5월 11일 날 두 번째 발표된 것 같은 경우에는 2차죠. 법인의 주택거래 부분 자체를 기존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부분 자체 조사를 했다가 비규제 지역 부분 자체로 몰려가는 법인거래 부분 자체를 단속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공급 정책과 그리고 규제 정책이 5월 초에 한 번에 나오는 현상 부분 자체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자, 보신 대로 수도권 주택 공급 가장 큰 주된 내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 될 주된 내용은 뭐냐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요점 자체는 7만 호 공급 중에 재개발 부분 자체를 완화해서 공급 부분 자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서울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 서울 7만 호 추가 공급에 있어서 보시는 대로 세 가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 제가 일전에도 주거환경 및 도시 정비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비 사업 그 중에서도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의 내용 자체를 좀 완화시키겠다. 공공기관인 LH나 SH를 첨가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땐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서 7만 호의 부지를 확보시키겠다. 향후 3년 동안 라는 부분 자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에 있어서 조기로 이행하는데 조기로 지구 지정을 하고 예전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전 청약제까지도 실행을 해서 일단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자체를 해소해 보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정책의 시그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공공정비 사업에서 4만 호 중에 보시는 대로 공공재개발, 소규모 정비,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역세권 민간 개발 부분 자체로 4만 호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 3년 동안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는 부분 자체로 2020년도까지의 부지 확보 기준 부분 자체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유휴공간 정비, 공간 정비 1만 5천 세대의 부지를 확보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중공업 지역. 자, 서울 지역 내에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한 3%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 자체를 활용을 해서 지금 유휴 공간에 정비를 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공실 재활용, 그리고 공실 전환, 그리고 다중주택 부분 자체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로 확보시키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1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보신 대로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코레일 부지 활용 등 해서 이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용산 일대의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하는 지인의 연락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용산 정비창 그리고 용산 유수지 같은 경우에 국공유지를 해서 8,000호, 5,000호, 13,000호 세대의 부지를 확보시키는 내용으로서 그간 낙후되어 있고 지지를 끌어왔던 개발 부분 자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부분 자체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여러 기존에 놀고 있었던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부지들 부분 자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1만 5천호를 확보시키겠다라는 부분 자체입니다. 자, 본 주택공급 기반 강화에 대한 방안 부분 자체에 있어서 시사점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서울권 내에 공급 부분 자체에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공급에 대한 물량 자체를 확보를 시키겠다라는 부분 자체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큰 시사점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으로 들어와서 깊이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가장 큰 관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심히 좀 한번 눈여겨보실 부분 자체가 정비사업. 자, 보통 서울시와 현 정부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보다는 전면 개발보다는 그냥 자체적인 도시에 대한 정비사업 부분 자체로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완화돼서 개발
이슈로 지금 부각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재건축 부분 자체가 그런 부분 자체가 안 된 부분 자체가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 자체까지도 서울권 내의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국토부 내용 발표 내용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를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최근 4월 말 5월 초에 지금 발표된 내용인데요. 자, 토지 시장. 자, 주택 시장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토지 시장에 있어서 지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2019년도 4분기 대비해서 2020년도 1분기의 지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이 시점에서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자, 2020년도 1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전국적인 평균 자체는 0.92%입니다. 미비합니다. 2019년도 3분기 대비 4분기 부분 자체는 3%가 넘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시장과 비슷하게 토지 시장의 지가 변동률 같은 경우에도 안정세, 평준화 부분 자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특징이고요. 그 외 중에서도 수도권 부분 자체 1.15%,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에 못 미치는 0.53%가 지가 변동률이 있었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실 때 토지 시장이긴 하지만 주택 시장과 한번 대자보를 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적으로는 0.09%입니다. 92%. 자, 서울시장 1.23%, 인천 1.06%, 광주 1.09%, 그리고 대전 1.33%, 세종, 경기 보시는 대로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부분 자체가 오른 지역들이 토지 시장에 있어서도 가격대가 올라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주택 투자와 토지 투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가 있겠지만 근간을 깔고 있는 부분 자체가 토지다 보니까 토지 지가에 대한 변동률 자체가 얼마만큼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부분 자체, 그리고 나서 위쪽에 올라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 자체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정비례 관계는 아니겠지만 비례 관계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지도 이 표를 보면서 4.15 총선 결과의 어떤 그 지도를 보는 느낌 자체를 좀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보시는 대로 서쪽 부분 자체, 서쪽 지역의 붉은색 지역 부분 자체가 지가 상승률이 좀 오른 지역이고요. 동쪽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하락 부분 자체를 겪고 있는 시군부별 지가 변동률의 도표를 좀 보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2020년도 1분기, 2019년도 4분기 대비해서 오른 상위 5개 지역과 하위 5개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상위 5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 경기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경기 성남 수정구. 자, 보시는 대로 재개발 사업이 원활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 수요 부분 자체가 유입되는 지역이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제 3기 신도시, 제3기 신도시, 규산 신도시 부분 자체와 5호선 연장, 그리고 향후 3호선 연장까지 교통호재로 인한 부분 자체로 지가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경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경명 뉴타운과 철산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지가 상승률이 제고되었고요. 또 성남 다른 지역 중원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대로 상대원 2, 3구역, 도안중 1, 2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 부분 자체가 일어나는 지역 부분 자체가 지가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권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주택과 재건축 사업의 순조로운 부분 자체로 지가 상승이 일어난 경기 지역, 전 국토에서 상위 5개 지역을 모두 경기도 지역이 차지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위 지역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전히 제주도가 토지에 있어서 지금 하락 부분 자체, 반등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기미 자체를 못 보이고 있고요.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의창구, 그리고 창원 성산구 부분 자체가 하위 5개 지역으로서 하락률 부분 자체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세미나 시간에도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정책 변화. 시장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때그때의 타이밍에 맞춰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대책의 타이밍 자체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책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정책에 있어서 규제 대책은 대출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출 부분 자체에서 자금줄 자체를 옥죄다 보니까 자금 부분 자체의 유입 부분 자체가 쉽지 않은 이 부분 자체가 가장 큰 규제 제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현 4.15 총선을 겪고 향후 지금 현 정부의 지지도를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특별한 어떤 반전 부분 자체의 이슈가 없는 한 향후 부동산 정책은 조심스럽게 7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규제 정책과 그리고 향후 공급 정책 부분 자체가 가끔 들어와 가지고 지금 믹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 시장 부분 자체에 있어서 이 정책에 있어서의 무시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게 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모든 정책들의 일관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 본 정책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 자체, 그리고 항상 이 정책에 대한 시그널 부분 자체를 유심히 보셔야지 부동산 투자에서 실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